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할 줄 저는 진짜 몰랐어.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저하고 뭐냐면은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패친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뭐 몇 년 됐나 어쨌든 옛날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가 지기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들어가 봐도 글 같은 거 별로 안 올려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몇 개씩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기현 연필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기현 부장이 저한테 뭐 답글도 달아주고 그랬었어요. 뭐 좋아요도 누르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 사람 됐네.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기현 부장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이 판사들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수원 때 성적이 좋았나 안 좋았나 초인범 알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원래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은 뽑혀서 가는 거거든요. 대법관님들이 그 판결을 어떻게 다 씁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에이스 엘리트 법관들을 재판 연구관으로 뽑아가지고 그 재판 연구관들로부터 소심낚시꾼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보고서를 대본 쓰라고는 안 그래요. 아무리 재판 연구관이 똑똑해도 대법관님들이 지 연구관 대본 하나만 써오지 이런 말은 안 한다고. 판결문 초안 정도까지도 쓸 수 있고 대개는 보고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대법관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저렇게 까만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하얀 머리로 나오는 데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거든요. 그런데 대법관님들이 재판 연구관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뭐 우리말로 그러고 있는데 이놈이 일을 잘해. 그러면 놔주고 싶겠습니까? 안 놔주고 싶겠습니까? 저만 해도 제 밑에 변호사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A라고 하는 변호사는 일을 잘하고 B라고 하는 변호사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누구하고 일을 합니까? A하고 일을 하지. 차라리 월급 더 줄게 계속 우리랑 일하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대법관들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이 재판연구관을 딱 쓰는데 그런데 일을 잘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놔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제일 오래 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할 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대법관님들이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영란 그 대법관은 법원장 한번 못 해보고 대법관 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김 판사를 갖다가 있어야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김영란 대법관은 재판연구관 6년인가 뭐 그 이상 거의 우리나라 법원에서 기록을 갖다가 세운 분인데 지기현 부장판사도 일을 잘하니까 평판사일 때 뽑혀와가지고 재판연구관 하고 그리고 나서 현직에 가가지고 뭐 부장판사 좀 하다가 다시 또 부장판사인데도 재판연구관으로 또 발탁돼가지고 재판연구관 하고 재판연구관 4년 했거든요. 저 정도면은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커리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그렇다라고 치면 뭐 정계에서는 뭐 사법시험 수석 안 했습니까? 정계에서는 뭐 연수원에서 뭐 1, 2등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뭐 문영배 재판관도 뭐 재학 중 합격하고 뭐 연수원 성적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결정문은 내용은 완전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은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은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걸요. 뭐 서정욱 변호사랑 지난 토요일 날 방송했던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라고 막 서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제가 아는데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그걸 갖다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구속 취소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구속 취소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변호사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 내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기현 부장도 구속 취소 결정 내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드물고 희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냥 이걸 갖다 딱 덮으면서 그냥 그 이유 그다음에 쓰면 돼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구속 취소 청구를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이 그냥 지난번에 차은경 부장판사처럼 이유 없다.
그때 차은경 부장판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이다. 이랬잖아요.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도 한 줄만 쓰면 돼요. 네 글자면 돼요. 네 글자. 이유 없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계속 깜빵에 가둬놔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부장이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봤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기현 부장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되고 1월 16일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1월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1월 19일에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6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기소라고 하는 거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줄여가지고 기소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서 어디냐면은 수사기관에서 방점이 법원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26일에 기소가 된 다음에 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뭘 청구했는가?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구속 취소를. 그래서 저는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실체적으로 공수처는 그 수사권이 없다. 제가 일관적으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뭐 나중에 야, 지금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일관적으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제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차적으로는 구속 기간이 넘어간 거 아니냐? 기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넘어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선 사실은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었던 거는 명문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명확하니까 이거는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부장이 지규현 부장이 공소 취소를 갖다가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지규현 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갖다가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설이 또 길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기간은요 열흘이에요. 열흘.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열흘을 더 연장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열흘을 더 연장해 줄 수가 없는가?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다 하고 검찰청에서는 수사가 다 끝낸 것에 대해서 기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공수처가 가져간 사건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첩받지 않는 이상 검찰에서 따로 추가로 수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찰청에서는 뒤집어진 겁니다. 왜 뒤집어졌는가? 아니 열흘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여유 있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구속영장 연장 기간이 그게 이제 기각이 되니까 시간이 급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장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 대한 영장을 갖다 쓰는 겁니까? 예컨대 제가 빵 훔쳐 먹었다고 야 저런 새끼 빵 훔쳐 먹었으니까 재판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를 상대로 해서 공소장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범죄로 공소장을 쓰는 겁니까? 내란죄잖아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가지고 공소장을 갖다가 쓰는데 대충 얼렁뚱땅 쓸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을 갖다 쓰는데 얼렁뚱땅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누가 했었어야 됐느냐? 공수처에서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가지고 온 수사 자료라고 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백지였단 말이죠. 백지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검찰이 그 공소장을 갖다가 쓰는 것들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뭐 대검 연구관들인지 아니면 중앙의 뭐 유능한 엘리트 검사들인지 막 갈아가지고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이렇게는 가능했겠지. 이렇게는 가능했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대로 소환해가지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마디 말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한 게 맞느냐, 이거 관련해가지고 심우정 총장부터 해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장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회의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결론이 안 나왔어요.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총장님이 알아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심우정 총장이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기소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소는 할 수 없고 구속기간은 이제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일단 1월 26일 이전에 그냥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그 수사하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던 거지. 왜 못했습니까? 그거는 심우정 총장 사진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심우정 총장이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 비겁합니까? 눈치 보느라고. 누구 눈치 봤습니까?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왜 그 구속 그렇게 어떻게 구속을 시켰는데, 윤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시켰는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풀어줘? 저게 그러면서 또 심우정 관련해 가지고 네가 뭐 윤 대통령, 지금 심우정 총장이 받고 있는 최예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비난을 만약에 그때 원칙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걸 갖다가 그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지금 받는 게 나은가? 그때 받는 게 나은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 총장하고 박세현 검사장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지금부터 법리적인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릴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구속기간은 열흘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연장이 되느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기록을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검찰청에 있던 기록이 어디로 가느냐?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그 검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기록이 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수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수사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누런 봉투가 있는데 그 판사들 뭐 검사들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기록이 막 처리돼 가지고 뭐 1권, 2권, 3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 기관마다 쓰는 그 기록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이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다가 일단 주는 거예요. 판사님,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골목 끼고 거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보겠지. 이거 7만 장을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록이 법원에 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딱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을 더 구속 기간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그래서 공소장이 더 충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그게 옛날 그 시스템이었고, 그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다시 그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그만큼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서 열흘에다가 10% 그 10 플러스 알파의 시간으로 그 구속 영장을 공소장을 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겠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서류 같은 것들을 갖다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컨대 저만 해도 올드한 사람이고 하니까 재판할 때 판사한테 그 서류를 갖다가 이만큼 낸단 말이에요. 준비서면 이만큼 쓰고 증거 자료 이만큼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이렇게 딱 접수를 시키려고 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 스캔해 가지고 전자로 내지 이거를 언제 이거 갖다가 보라고 그다음에 이 서류 관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서면으로만 내느냐 전자로도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스캔하는 것도 잘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막 스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하지만은 그 법원 입장에서는 전자적인 게 자기들 일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만 페이지 되는 거를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다 그냥 팍 스캔해 가지고 그걸로 거기 그 냈겠지. 그래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의사들도 그렇던데 컴퓨터 모니터 크게 해놓고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요즘 젊은 판사님들이나 젊은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그렇게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오후 3시에 갔는데 그걸 언제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몇 시에 냈는지 그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컨대 1월 15일 날 냈으면 그날 1월 17일 날 받았으면 그날 해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히 이렇게 전자적으로 갔을 때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10일 12시 12분에 서류가 갔고 법원에서 돌려준 게 3월 12일 뭐 1시 45분이다. 이게 딱딱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검사들의 일을 갖다가 편의적으로 봐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 이 구속 기간에다가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은 인저리 타임 주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피의자 피고인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술이 발전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얼렁뚱땅 날로 해가지고 예컨대 뭐 1시간 정도 그러면 예컨대 밤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00시 30분까지 그렇게 서류가 그렇게 1시간 가 있으면 그거를 이틀을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잘 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이 수사를 했던 공수처가 가장 큰 비난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다음에 즉시항고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즉시항고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즉시항고는 뭐냐면은 형사소송 즉시항고는 특별히 이런 규정이 있을 때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즉시항고인 거거든요. 즉시항고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본 건 아니고 어떤 변호사님이 찾아봤는데 형사소송법에 38개가 있대요. 즉시항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즉시항고는 크게 두 종류의 즉시항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처분적인 성격. 예컨대 그 법원이 과태료 같은 거 내가 증인인데 증인 신문 안 한다 그럼 과태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혁진 증인 안 했으니까 과태료 500만 원 딱 때린단 말이에요. 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즉시항고는 뭐냐? 이런 식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의 즉시항고가 아니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검찰 편의적인 즉시항고가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가 즉시항고하겠습니까? 제가 피고인인데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받아줬어. 그럼 누가 열받겠습니까? 판사님이 열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피고인이 열받습니까? 아니에요. 피고인은 만세지. 누가 열받습니까? 검찰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규정이 있었어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과거형이 된 게 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는 그 즉시 항고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그걸 쓱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헌이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이나 피고인의 구속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검사가 불복한다고 해가지고 집행정지가 시간이 뭐 7일이라고 하는 뭐 일정한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좌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그 규정은 검사의 권한보다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판단을 더 우선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검사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12조 3항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이다. 이게 구속집행정지 관련된 즉시항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헌이 돼서 아예 형사소송법에서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보석 허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피고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이 받아들여졌어. 그럼 또 누가 열받겠습니까? 검사가 열받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옛날에도 옛날 형사법, 지금 형사소송법 말고 옛날 형사소송법 97조 3항에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그 판사가 보석 허가를 갖다가 결정했으면 됐지 그거를 갖다가 검사가 즉시 항고해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 났다고요. 그러면 보석 허가 결정이 중요한 겁니까?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구속 취소가 중요한 겁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구속될 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는 거다. 그게 보석이잖아요.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이라고 하는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거는 취소가 거의 뭐 원래대로 하면 소급적으로도 이게 구속됐다라고 하는 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훨씬 더 엄중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두 조항에 대해서 두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 나왔는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당연히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억셉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심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 내렸네.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대통령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직접 빼줄 수는 없는데 대통령님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심우정이 그래도 심사숙고해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그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라서 말이지 예컨대 제가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였다. 고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구속 취소 결정을 얻어맞느냐. 너 검사 맞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사와 대통령이 일심 동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가 쫙 있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쫙 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이 서울 고등법원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심우정이 민주당 이야기대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러다 즉시 항고를 갖다가 일주일 있다가 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항고가 되니까 서울고등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또 일주일 뒤에 그거 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 즉시 항고 이유 없다. 딱 기각을 갖다가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왜 대통령을 그 즉시 저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이상이나 더 그 뭐야 구금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그 블레임이 그 심우정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는요 대통령하고 한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즉시한 거를 억셉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갖다가 하는 거지.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